한 남편이 아내가 금고에 유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를 배신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정부와 장모와 함께 금고를 가지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치기로 한다. 그런데 아내는 이를 의심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녀는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더 많은 스토리를 위해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지는 호화로운 저택 창문에 작은 강을 이루며 내리는 가랑비를 바라보았다.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그녀의 갈색 눈은 이제 우울과 체념이 섞인 표정을 비추고 있었다. 35세의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부유한 성공한 여성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겉보기에 완벽한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민지가 조은회계 재단에서 네라고 말한 지 8년이 지났다.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남자를 찾았다고 믿었다. 그녀를 완성시켜주고 함께 단단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 조은호는 매력적이고 성공적이었으며 모든 사람의 눈에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겉모습은 속일 수 있고 민지는 자신의 동화가 곧 악몽으로 변할 것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조은호의 작은 행동 변화가 민지의 주의를 끌었다. 미묘한 세부 사항들이었다. 비밀 통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비즈니스 미팅,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감정적 거리감. 처음에 그녀는 무시하려고 했고 직장의 스트레스가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그날 오후 조용한 저택의 복도를 걸으며 민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10년 전 자선 파티에서 조은호를 만난 것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비즈니스와 세계 여행에 관한 매혹적인 이야기로 그녀를 사로잡았다. 당시 민지는 기업 변호사로서의 경력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조은호는 그들이 함께라면 사랑, 성공, 가족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그녀를 설득했다. 결혼식은 잡지 표지를 장식할 만큼 화려한 행사였다. 민지의 가족, 특히 그녀의 어머니 소오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오지는 조은호를 완벽한 사위로 보았다. 부유하고 잘생겼고 겉보기에는 딸에게 헌신적인 남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것은 그 완벽한 외면 뒤에는 야망과 이익에 움직이는 남자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창문에서 떨어졌다. 그녀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울리며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소중한 비밀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 중에는 죽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재산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겨두고 있었다. 서재에 들어간 민지는 작은 책장으로 가서 특정한 책을 꺼냈다. 벽에 내장된 금고가 드러났다. 그녀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숫자 조합을 입력하며 숫자 키패드를 손가락으로 스쳤다. 부드러운 클릭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돈 뭉치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다. 누구에게나 상상할 수 없는 재산처럼 보였다. 민지는 그중 한 뭉치를 집어들고 손에 느껴지는 종이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의 입가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떠오르며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알았다면 민지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금고 안의 돈이 가짜라는 것이었다. 육안으로는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진짜 유산은 많은 사람들을 잠 못 이루게 할 만한 금액이었고 암호화폐로 안전하게 투자되어 있었다. 오직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키로 보호되고 있었다. 민지는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것을 보호하는 것, 누구에게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가르쳤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이다. 그는 한때 민지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금고를 닫고 민지는 저택의 메인 홀로 돌아왔다.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준호가 도착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의 자리를 잡고 남편이 고급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멀리서도 그의 자세에서 뭔가 다른 점을 알아챘다. 그는 긴장한 듯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준호가 들어오자 민희는 연습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안녕 자기, 오늘 하루 어땠어?
준호는 잠깐 놀란 듯했지만 곧 태도를 가다듬었다. 아, 평소랑 똑같았어. 끝없는 회의, 알잖아. 그는 다가와 그녀의 뺨에 빠르게 키스를 한 뒤 발을 향해 걸어갔다. 민희는 그가 위스키를 듬뿍 따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집에 오자마자 술을 마시는 것은 그 주에 벌써 3번째였다. 뭔가 이상하다는 또 다른 신호였다. 오늘 너희 엄마가 전화했어. 민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준호가 수진을 언급하자 어깨가 뻣뻣해지는 것을 눈치채었다. 주말에 같이 저녁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 준호는 돌아서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왜 안 되겠어. 엄마를 본 지 오래됐잖아.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눈치채지 않은 척했다. 그녀는 준호와 수진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숨기려고 하는 무언가. 문제는 그게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사이 민희는 잠들지 못하고 머릿속을 쉼없이 돌렸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오간 속삭임과 눈빛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그녀가 금고에 숨겨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민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빠른 손동작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모니터링하는 앱을 열었다. 화면에 숫자가 깜빡이며 그녀의 진정한 재산이 안전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스스로 미소를 지으며 안도감과 놀랍게도 흥분을 느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민희는 준호와 수진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무엇보다 그들보다 더 똑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침대로 돌아와 민희는 잠든 남편 옆에 누웠다. 잠든 그의 얼굴은 깨어있을 때의 긴장된 표정과는 너무나 달랐다. 잠시 동안 그녀는 한때 믿었던 사랑과 가능했을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갔다. 민희는 과거에 매이거나 배신에 상처받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이자 전략가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닥칠 일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민희는 눈을 감고 마침내 잠들 수 있게 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그녀가 자신만의 거미줄을 치기 시작할 첫날, 그리고 결국 그녀를 둘러싼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순간을 준비하는 많은 날들 중 첫날이 될 것이다. 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거리를 씻어내며 새로운 아침의 약속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민지에게는 마치 우주가 그녀에게 신호를 보내고 다가올 사건들을 위해 무대를 준비하는 것만 같았다. 그 사건들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무렵 민지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의 눈은 어스레한 방 안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조은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내의 마음을 뒤흔드는 생각의 폭풍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민지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따한 샤워물이 긴장된 어깨 위로 떨어지는 동안 민지는 하루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조은호와 그의 어머니 소호진의 모든 움직임을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관찰해야 했다. 진실은 속삭이는 대화와 슬쩍 보는 눈길 속에 숨어 있었고 민지는 그것을 발견하기로 결심했다. 옷을 입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고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는 조은호를 발견하고 놀랐다. 그는 고개를 들며 그녀를 보는 순간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좋은 아침 여보, 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일찍 일어났네. 민지는 미소를 되돌려주며 신중하게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좋은 아침. 오늘 회사에서 처리할 일이 좀 있어. 조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민지는 그의 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가 그렇게 주에 깊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작은 디테일이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녀가 무심결에 물었다. 아니, 조은호가 급히 대답했다. 그냥 좀 피곤해. 어제 너무 많이 일한 것 같아. 민지는 그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불편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눈가로 조은호를 관찰했다. 그는 마치 중요한 메시지를 기다리는 듯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정신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민지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너희 어머니와 저녁 식사 약속을 확인해야 할까? 조은호는 거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그래, 물론이지.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중에 전화해서 세부 사항을 정리할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긴장을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일어섰다. 그럼 나 가봐야겠어. 좋은 하루 보내, 여보. 그녀는 조은호의 뺨에 입을 맞추었는데 이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이 제스처가 이제는 억지스럽고 차가워 보였다. 집을 나서며 민지는 슬픔과 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의 눈앞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회사로 가는 길에 민지는 비서 하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지 씨, 이른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소호진 씨가 사무실에 계세요. 급히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하시네요. 민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에 오는 일이 드물었다. 고마워 하나. 15분 후에 도착할 테니까 그녀에게 전해줘. 사무실에 도착하자 민지는 소호진이 대기실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60세이지만 10살은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그녀의 어머니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얘야. 소진은 딸을 지나치게 강하게 안으며 외쳤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 민지는 어머니를 자신의 개인실로 안내한 뒤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걱정돼 보이네요. 소호진은 자리에 앉아 불안하게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좋은 회 관한 거야, 얘야. 그 아이가 걱정돼. 너도 걱정돼. 민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진은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조은호가 좀 이상해 보여. 무언가에 걱정하는 것 같아. 너희들 사이에 문제라도 있니? 민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소진의 눈에는 아마도 죄책감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고 그것이 민지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아니에요, 엄마. 조은호가 좀 멀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 알지? 무슨 문제가 있다면 뭐든지. 물론이죠, 엄마. 민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얘기를 더 나눈 뒤 소진은 인사를 하고 민지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민지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조은호와 소호진 사이에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고 민지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더욱 결심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회의와 전화로 흐릿하게 지나갔지만 민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조은호와 소호진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며 놓친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오후가 끝나갈 무렵 사무실이 거의 비워졌을 때 민지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은호의 사무실을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건물의 2층 아래에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민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스터키를 사용해 조은호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가죽과 고급 향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은호의 책상 위에 있는 작은 램프를 켜고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특이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재무보고서,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기에는 겉보기에는 무해한 문서 더미 아래에 갈색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 집을 나서는 모습, 슈퍼마켓에서, 심지어 체육관에서까지 사진과 함께 그녀의 일상, 습관, 약속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초기의 충격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조은호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지? 봉투 내용을 살펴보던 중 민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빠르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넣고 불을 끈 후 파일 캐비닛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고 민지는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조은호가 초조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민지가 봉투를 발견했던 서랍으로 직행해 무언가를 꺼냈다. 아마도 그 봉투일 것이다. 그런 다음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소진, 나야. 조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가 생겼어.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민지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어머니마저 그녀를 상대로 한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지? 그래, 알아. 조은호가 계속 말했다. 금고,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해. 돈이 거기에 있다는 게 확실해. 민지는 웃음을 참아야 했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알겠어. 주말 저녁 식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자. 조은호가 말을 마쳤다. 거기서 다음 단계를 결정할 거야. 전화를 끊고 조은호는 서둘러 방을 나갔고 민지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몇 분을 기다린 후 숨은 곳에서 나왔고 방금 발견한 모든 것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던 민지는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한 힘의 감정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배신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녀가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가까지 미치지 못했다. 게임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은호와 소호진이 그녀의 재산을 원한다면 그들은 큰 깜짝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민지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은호와 소진이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그들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그녀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금고에 있는 가짜 돈에 대한 진실, 암호화폐로 된 재산에 대한 진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강하고 지혜롭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자라는 사실. 밖에 빛나는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민지는 전화기를 들어 조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주말에 당신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가 기대되네요. 분명 폭로적인 밤이 될 거예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소를 지으며 그 말들이 조은호가 상상도 못할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민지는 다음에 닥칠 일에 대비해 준비되어 있었다. 주말은 민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조은호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평범한 모습을 유지하며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조은호는 점점 더 긴장한 듯 보였고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며 민지가 주변에 없는 것 같을 때면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저녁 식사가 있는 날 밤 민지는 신중하게 옷을 입고 자신의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빨간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화장을 하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밤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마음속으로 연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은호가 넥타이를 매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탄과 거의 죄책감 같은 것이 섞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아름다워.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가까지 미치지 않았다. 고마워 여보. 이 저녁 식사가 기대돼. 당신 어머니와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 조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했다. 그래, 흥미로운 밤이 될 거야. 소호진의 집까지 가는 길은 긴장된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민지는 조은호에게서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뿜어져 나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도착했을 때 소호진은 문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너무나 큰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숨기기 힘든 긴장감이 가득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 소호진은 열정적으로 그들을 안으며 외쳤다. 들어와, 저녁 식사가 거의 다 준비됐어. 도시의 부유한 교외에 위치한 소호진의 우아한 저택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그러나 민지는 작은 디테일들이 어긋난 것을 눈치챘다. 약간 비뚤어진 화분,
소파에 눌려진 쿠션, 소진이 안절부절하며 이리저리 걸어다녔던 흔적들. 거실에 앉아있는 동안 민지는 조은호와 소진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그들 사이에는 뚜렷한 긴장감이 있었고 그들은 숨기려고 애썼지만 실패한 의미 있는 눈길 교환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 민지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네요. 소호진은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음료를 따라주었다. 다 좋아 얘야. 알다시피 항상 자선 행사와 클럽 모임으로 바쁘지. 너희들은 어때? 사업은 잘 되고 있니? 민지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순간을 즐겼다. 한 번도 이렇게 좋은 적이 없어요. 사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조은호는 음료를 마시다가 거의 목이 막힐 뻔했고 소호진과 당황한 눈길을 교환했다. 민지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다.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고 다른 때라면 맛있었을 정교한 요리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공기 중의 긴장감이 너무나 짙어서 식사가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도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대화는 피상적인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날씨, 공통 지인에 대한 소문, 음식에 대한 코멘트 등. 하지만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민지는 조은호와 소호진의 점점 커지는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접시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민지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슬쩍슬쩍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마침내 디저트가 나왔을 때 소호진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민지, 자기야, 너랑 상의할 게 있어. 민지는 놀란 척하며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조은호는 불편하게 의자에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게 미래에 관한 거야. 우리의 미래 말이야. 듣고 있어. 민지는 말하며 테이블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소호진은 조은호에게 눈길을 보냈고 그는 용기를 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지, 요즘 사업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거 알잖아.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 민지는 표정을 무심하게 유지했습니다. 계속 말해봐. 조은호가 말하려는 건 소호진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사용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거야.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지. 민지는 몇 초 동안 침묵을 지키며 조은호와 소호진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 조은호는 조금 긴장을 풀며 민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있어. 정말 멋진 부동산 사업이야. 초기 자본만 충분하다면 몇 달 안에 투자금을 3배로 불릴 수 있어.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 그런데 이 투자에 얼마나 필요한 거야? 소호진과 조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호진이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상당한 금액을 남겨주신 건 알고 있어. 금고 안에 있는 전부가 이상적이야. 조은호가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민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그 돈에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해봤어? 결국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나뿐이잖아. 걱정하지 마, 자기야. 소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은행에 가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돼. 민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얼굴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있지, 이걸 말하니 재미있네. 왜냐하면 나도 최근에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거든. 그리고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어. 조은호와 소호진은 불안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어떤 결론이요? 준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너무나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탐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하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민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너희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야. 사진에 대해서도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도 내 유산을 훔치려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도 말이야.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며 의자를 넘어뜨렸다. 무슨 소리야? 이건 말도 안 돼. 민지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다. 정말 그래, 준호?
그런데 왜 그렇게 긴장한 거야? 왜 지난 몇 주 동안 너와 내 사랑스러운 어머니는 함정에 걸린 쥐처럼 행동했던 거야? 수진이 끼어들려고 했다. 민지 자기야, 너 혼란스러운 것 같아. 우리는 단지 너를 위해, 네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야. 아니, 민지가 차갑게 말하며 그녀를 끊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야. 너희들은 내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바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일어나 두 사람을 응시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탐내던 돈, 금고에 없어. 한 번도 없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하지만 어떻게? 민지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 사랑스러운 남편, 네가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주지. 너희 둘은 방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 그 말을 마치고 민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준호? 집에 돌아올 걱정은 하지 마. 내일 아침이면 내 물건들이 문 앞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민지는 나갔다. 뒤에는 어리둥절한 준호와 눈물을 흘리는 수진이 남아있었다. 민지는 차로 걸어가며 몸을 타고 흐르는 안도감과 힘을 느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다음 라운드를 위해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겨우 떠오를 때 민지는 깨어났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살던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호화로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스위트룸의 전망창으로 해돋이를 바라보며 그녀는 전날 밤의 사건과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생각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전화기가 진동했다. 비서인 하나가 보낸 메시지였다. 사장님, 준호 씨가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상태가 좀 이상해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이 대면이 불가피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접수처에 두세요.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그녀가 답장을 보냈다. 준비를 하면서 민지는 머릿속으로 전략을 짜고 있었다. 준호가 절박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년간의 힘든 협상 경험이 그녀에게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민지는 접수처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준호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 그녀를 보자 그는 외쳤다. 얘기 좀 해요. 지금 당장. 민지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내 사무실로 오세요. 5분만 기다리세요. 그의 항의를 무시하고 민지는 사무실로 향하며 문을 닫았다. 이 몇 분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비해야 했다. 몇 분 후 준호가 들어왔을 때 민지는 의자에 앉아 차분하고 통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앉으세요. 그녀가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는 서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지, 제 말을 들어봐요. 어젯밤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민지는 한쪽 눈썹을 올렸다. 그래요? 그럼 말해보세요, 준호. 내가 정확히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 남편과 어머니가 나를 속이고 돈을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아니요. 준호는 좌절감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다. 아니, 돈을 원했던 건 맞지만 훔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투자해서 우리 미래를 보장하려고 한 거예요. 민지는 차갑고 웃음기 없는 소리로 웃었다. 우리 미래? 아니면 당신 미래죠, 준호. 당신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보니 그 돈에 대한 당신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었고 그 계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군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 내 사무실에 갔었어요. 네, 갔어요. 민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을 찍은 것이라든가 금고에 접근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 같은 거.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에서 허세는 사라졌다. 민지, 나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필요 없어, 준호. 민지가 그를 끊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 너는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어. 이 모든 세월 우리의 결혼 생활 전부 거짓이었어. 아니야.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반박했다. 처음엔 그랬어. 인정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 난 정말 너를 사랑하게 됐어. 민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심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절망과 두려움뿐이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준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넌 내 신뢰를 배신했어. 너와 내 어머니는 내 등을 돌리고 공모했어.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제발, 우리 이걸 고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게. 민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연민과 혐오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한때 사랑했던 이 남자는 이제 너무나 작고 비참해 보였다. 고칠 게 없어 준호.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결혼은 끝났어. 오늘 내 집에서 나가길 바라. 내 변호사가 이혼에 대해 연락할 거야. 하지만 돈은 어쩌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금고에 없다고 했잖아. 어디 있는 거야? 민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에 미치지 않았다. 그건 준호, 네가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줄게. 그 돈은 안전해. 너나 내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 그녀가 일어나며 대화가 끝났음을 알렸다. 이제 신뢰할게. 나는 운영할 회사가 있어.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며 몇 분 만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나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민지,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나도 그래, 준호. 나도 그래.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민희는 비로소 감정을 토해냈다.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결혼, 가족,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울면서도 민희는 이상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 가면은 벗겨졌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눈물을 닦아내고 민희는 컴퓨터로 향했다. 그녀는 할 일이 있었다. 그녀의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해야 했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있었다. 준호나 그녀의 어머니를 포함하지 않은 계획. 타이핑을 하던 중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어쩌면 결국 그녀는 준호와 수진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행동이 민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민희는 작업을 계속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그녀는 그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기대되었다. 준호와의 대결 이후 몇 주 동안 민희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회사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은 그녀의 안식처이자 집착이 되었다. 사무실에서의 긴 하루와 밤샘 계약서 검토, 시장 전략 검토는 그녀의 마음을 바쁘게 만들어 실패한 결혼과 어머니의 배신에 대한 생각을 멀리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그녀의 충실한 조수인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왔다. 민희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민희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며 하나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알아차렸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하나는 손에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이게 도착했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예요. 민희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녁 식사 이후로 그녀는 수진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봉투를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고마워, 하나. 그녀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잠깐만 혼자 있게 해줄래요? 하나가 나가자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고 그녀의 어머니의 우아한 필체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사랑하는 민희야, 네가 나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마지막 사람일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해. 우리가 한 일, 준호와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탐욕과 익숙해진 삶을 잃을까 두려워 눈이 멀었어. 내 용서를 바라지도 받을 자격도 없어. 단지 네가 알았으면 해. 나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걸. 너는 항상 나보다 강하고 똑똑했어. 그리고 내가 아니었더라도 네가 어떤 여자가 되었는지 나는 자랑스러워. 언젠가 네가 내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그때까지 내가 네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네가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모든 후회와 사랑을 담아 엄마가 민지는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으며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움의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래도 수지는 여전히 그녀의 어머니였다. 편지를 서랍에 넣고 민지는 일어나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서는 도시가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는 무관심했다. 잠시 동안 민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열심히 일했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기에 그냥 도망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그녀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그녀의 회사 성공과 꿈이 연결된 직원들이 있었다. 책상으로 돌아와 민지는 몇 주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박사님? 저 민지예요. 제가 상담 예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 박사는 그녀의 치료사로 몇 년 동안 간헐적으로 상담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소홀히 했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귀가 필요했고 그녀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상담 예약을 한 후 민지는 업무에 집중했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그녀의 어깨에서 무게를 덜어낸 것 같았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지 씨? 저 서울 벤처스의 승민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민지는 몇 달 전 컨퍼런스에서 만난 매력적인 투자자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승민 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민은 목소리에 미소를 담아 말했다. 저희가 논의했던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귀사의 해외 시장 확장에 대한 거요. 네, 기억나요. 민지는 관심이 생겼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내일 저녁 식사로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더 깊이 업무에 파묻히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또 다른 부분은 연결을, 사무실의 내벽 너머의 무언가를 갈망했다. 승민 씨, 좋은 생각이에요. 주소 보내주시면 거기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지는 의자에 기대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희는 지난 몇 주 동안처럼 바로 홈오피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와인 한 병을 열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뒤 소파에 앉아 여유를 즐겼다. 아파트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민희는 최근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준호와 수진의 배신은 분명히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 오랫동안 필요했던 변화의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오랜만에 민희는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오직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는 새로운 연결과 기회의 가능성도 생겼다. 만족스러운 한숨과 함께 민희는 잔을 들고 조용히 축배를 들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지평, 그리고 그녀가 점점 더 강한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것에 대해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민희는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그녀가 가장 힘들게 배운 것처럼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것은 아프고 어떤 것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승민이 선택한 레스토랑은 우아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다. 민희는 검은색의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정확히 시간에 도착했다. 들어서자마자 승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민희, 만나서 반가워. 그는 말하며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정말 아름다워 보여. 민희는 약간 긴장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승민, 나도 만나서 반가워. 주문을 한 후 승민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했던 해외 확장 제안에 대해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그는 해외 투자자 그룹이 민희의 회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할 의사가 있었다. 정말 놀라운 기회야, 민희. 승민은 열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을 마무리했다. 이런 지원이 있다면 몇 달 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거야. 민희는 집중해서 들으며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계산했다. 분명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었다. 너무 빠르게 확장하면 회사에 대한 그녀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도 있었다.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야, 승민.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해. 너무 빠르게 확장하면 그만큼의 도전이 따르니까. 승민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이해해. 경솔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하지만 난 정말로 이게 네가 기다려온 기회라고 믿어. 이후 대화는 더 가벼운 주제로 흘러갔다. 승민은 훌륭한 대화 상대였고 민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크게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끝나고 승민은 그녀를 차까지 배웅했다. 정말 멋진 밤이었어, 민희.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곧 다시 만나면 좋겠어. 민희는 미소를 지으며 볼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하고 싶어, 승민아.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민희는 저녁 식사에 대해 생각했다. 사업 제안은 흥미로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승민은 매력적이고 똑똑했으며 준호와는 달리 그녀의 아이디어와 꿈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민희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확장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영진 팀과 회의를 소집해 장단점을 논의했다. 정말 놀라운 기회예요. 재무이사인 윤아가 말했다.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조직 구조와 기업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운영이사 민재도 동의했다. 국제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민희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져오는 솔직함과 다양한 관점을 소중히 여겼다. 모두 유효한 지적이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렇게 하자. 승민에게 제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게. 그동안 각자 담당 분야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준비해줘. 일주일 후 다시 모여 결정을 내리자. 회의 후 민희는 사무실에 들어가 생각에 잠겼다. 국제 확장은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었지만 항상 너무 먼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갑자기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있었다. 생각에 잠긴 그녀의 시선은 어머니의 편지를 보관한 서랍으로 향했다. 한숨을 쉬며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물론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 속에 이해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어쩌면 용서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휴대폰을 들고 잠시 망설이던 민희는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 울린 후 수진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희야? 안녕, 엄마. 민희는 예상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에서 민희는 수진이 살며시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 얘야. 그래. 우리 이야기해야 해. 그들은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어려운 대화가 될 것임을 민희는 알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녀는 과거와 화해해야 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민희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여러 방면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회사의 국제 확장, 승민과의 새로운 관계 가능성, 어머니와의 화해, 물론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오랜만에 민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국제시장과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의 회사를 세계적인 무대로 이끌어가려면 단순히 준비된 것 이상이어야 했다. 미래는 그녀 앞에 빛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그것을 한 걸음씩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말은 민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 그녀는 어머니 집 앞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진정하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소진이 문을 열었고 그녀의 빨갛고 부은 눈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음을 보여주었다. 민지,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소호진은 갑자기 한 걸음 나아가 딸을 끌어안았다. 민지는 잠시 긴장했지만 곧 그 품에 안겨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거실에 앉아 어머니와 딸은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안해, 민지. 소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가 한 일, 우리가 한 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민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왜 엄마? 왜 조은호와 그런 터무니없는 계획에 가담한 거야? 소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두려웠어, 얘야. 모든 것을 잃고 빈곤에 빠질까봐 두려웠어. 네 아버지.
그가 죽을 때 내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어. 모든 것이 너에게 넘어갔지. 하지만 엄마, 난 항상 엄마를 돌봤어. 결코 부족한 것 없이. 알아. 소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너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내게 짐이 될까봐. 그리고 그때 조은호가 그 계획을 들고 왔어. 그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고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설득했어.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를 믿었어. 믿고 싶었어. 소진이 고백했다. 그는 너무 설득력 있고 자신에 차 있었어. 그리고 나는 약하고 어리석었어. 침묵이 그들 사이에 깔렸고 무겁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몇 년 만에 진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항상 강하고 지배적으로 보였던 인물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한 한 여자로. 엄마,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너희가 한 일은 너무나 잘못된 거야. 내 신뢰를 배신했고 내 뒤에서 음모를 꾸몄어. 이건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야. 소호진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민지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계속했다.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야. 그리고 나는 이걸 고치려고 노력할 거야. 쉽지 않을 거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엄마가 노력한다면 나도 할 거야. 소호진은 눈을 들어 눈물 속에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오, 민희, 나 원해. 정말 원해. 너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뭐든지 할 거야.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 상처를 파헤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했지만 행복한 순간들도 다시 떠올렸다. 민희가 마침내 헤어질 때쯤이면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천천히 가자, 알겠지? 그녀는 문 앞에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한 걸음씩.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웠다. 한 걸음씩. 그녀도 동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희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힘들었지만 필요했다. 그것은 치유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휴대폰에서 승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어땠어? 잘 되길 바래. 확장 제안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민희는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으로 답장을 보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활력이 넘치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사무실에 도착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분위기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좋은 아침 여러분.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가며 인사했다. 할 일이 많아. 시작해볼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국제 확장 제안에 대해 논의하며 모든 세부 사항과 잠재적인 위험, 기회를 분석했다. 위험 부담이 크긴 해. 재무이사인 윤아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수익 잠재력도 엄청나. 운영이사인 민재도 동의했다. 잘만 하면 우리 업계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어. 민희는 각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질문을 하고 모든 각도를 고려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해보자. 그녀는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서두르지 말고 한 시장씩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자. 팀원들은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흥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민희는 승민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그들은 카페에 앉아 있었고 둘 사이에 흥분이 감돌았다. 투자자들은 너의 계획을 좋아할 거야, 민희. 승민은 감탄의 빛을 띤 눈으로 말했다. 신중하지만 야심차. 바로 그들이 원하는 접근 방식이야. 민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과 흥분을 느꼈다. 고마워요, 승민.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지원은 정말 소중했어요.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다 승민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민희의 손을 살며시 만졌다. 민희, 나는 단지 직업적인 지원만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민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물러나 더 이상의 상처를 막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강한 부분이 이 새로운 행복의 기회를 포옹하고 싶어 했다. 나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승민. 그녀는 대답하며 그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맞잡았다. 밖에서는 해가 지며 도시에 황금빛 빛을 뿌리고 있었다. 민희는 미래를 꿈꾸며 허락했다. 그녀의 회사를 위한 밝은 미래, 어머니와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새로운 사랑. 인생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희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회사의 해외 확장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몇 주 후에 부산의 첫 번째 사무실을 열 예정이었다. 외국 투자자들과의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민희는 회사의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성장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희는 부산으로의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약간 긴장도 되었다. 이는 그녀의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큰 도약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승민이었다. 좋은 아침 예쁘니.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들려왔다. 대모험 준비됐어? 민희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승민과의 관계는 꽃을 피웠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거의 다 됐어. 아직도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 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승민이 웃으며 말했다. 부산에는 좋은 가게가 많아. 뭔가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너에게 깜짝 선물이 있어. 더이크봇. 민희는 호기심이 생겨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뭐야? 내가 너와 함께 부산에 갈 거야. 승민이 선언했다. 일정을 재조정했어. 개장식 후에 함께 축하할 친숙한 얼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민희의 마음은 그의 배려에 따뜻해졌다. 이거 승민 정말 멋져. 기대가 돼. 전화를 끊은 후 민희는 미소를 머금고 다시 짐을 챙겼다. 이 중요한 순간에 승민이 곁에 있다는 생각은 그녀를 더 자신감 있고 기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민희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은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쉽지 않았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아픈 대화와 눈물도 있었다. 하지만 서서히 그들은 서로를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민지야, 사랑해. 수지는 문 앞에서 그녀를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했다. 들어와, 들어와.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어. 베란다에 앉아 케이크를 맛보며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와 딸은 민지의 다가오는 여행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무 자랑스럽다. 딸아. 수지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너는 정말 대단한 것을 이루었고 이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잖아.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이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들 사이에 묵묵한 이해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다 수지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직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중이지만 난 네가 알아주길 바래, 민지야. 난 널 사랑하고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민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다음 날 민지는 런던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있었다. 승민은 그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경영진도 그녀를 배웅하며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 와 있었다. 기억해. 재무이사인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침착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 운영이사인 민재는 덧붙였다. 그리고 진짜 피쉬앤칩스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마. 민지는 웃으며 그들 하나하나를 안았다. 모두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탑승 안내가 울리자 민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승민을 바라보았고 그는 안심시키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준비됐어? 그가 물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준비됐어.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며 민지는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준호의 배신, 어머니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신의 힘을 발견한 것, 모든 것이 그녀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다. 비행기에 앉아 승민 곁에서 민지는 뒤에 남겨두고 가는 도시를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작별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민지를 그녀의 미래로 데려갔다. 그녀가 선택하고 그녀의 손으로 일궈낸 미래,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동안 민지는 눈을 감고 다가올 모든 것에 대해 꿈꾸며 허락했다. 런던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민지는 승민의 손을 꼭 잡고 긴장을 풀었습니다. 인생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은 한계였고 민지는 높이 날아올라 운명이 그녀에게 예비한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부산의 김포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민지는 영국 땅에 바퀴가 닿을 때 배가 울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승민을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민지는 영국 수도 부산의 독특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회색 하늘, 상징적인 검은 택시, 다양한 억양의 목소리들, 모든 것이 흥분과 무한한 가능성의 느낌을 더했습니다. 와, 그녀는 모든 것을 흡수하며 속삭였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에요. 승민은 웃었습니다. 도시 자체를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분명히 사랑에 빠질 거예요. 그들은 부산 중심부에 있는 우아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호텔방 창문에서 민지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런던 아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치를 감상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회사의 새로운 사무실 개설을 위한 회의와 준비의 마라톤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한 주는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민지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현지 투자자, 그리고 부산의 새로운 팀원들과 만났습니다. 각 회의, 각 악수, 각 대화는 그녀가 국제시장으로 확장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민지는 호텔방에서 몇 가지 문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코레아 도술의 재무이사인 유나였습니다. 민지, 문제가 생겼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존호가 이혼을 이의하려고 해요. 그는 회사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민지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혼전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혼전 계약이 결혼 기간 동안 획득한 자산, 회사의 성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지는 눈을 감고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존호는 그녀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유나. 우리 변호사들에게 연락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민지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녁을 사러 나갔던 승민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민지, 무슨 일이야? 그녀는 고마움을 느끼며 눈을 들어 보였습니다. 존호, 그가 이혼하면서 회사의 일부를 가져가려고 해요. 승민은 그녀 옆에 앉아 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봐, 다 괜찮아질 거야. 넌 강하고 똑똑하며 네 옆에는 훌륭한 팀이 있어. 우리가 해결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기댔다. 내 말이 맞아. 준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사무실 개업 준비와 한국의 변호사들과의 긴 화상회의로 시간을 보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지만 그녀는 초점을 유지하며 준호와의 문제가 자신의 승리를 가리지 않도록 결심했다. 마침내 개업식 날이 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한 새 사무실은 완벽했다. 민지는 세련된 네이비 블루 수트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고 웃으며 인맥을 쌓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부산은 그 모든 역사와 현대성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승민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다. 민지는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생각 중이야.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바닥에 떨어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 이걸 봐. 그녀는 손을 들어 사람들로 가득 찬 사무실을 가리켰다. 승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다.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민지, 모든 걸. 너는 끔찍한 상황을 놀라운 것으로 바꿨어. 그 순간 유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민지,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야. 우리 변호사들이 준호의 주장을 무너뜨렸어. 판사가 그의 요청을 기각했어. 회사는 안전해. 민지는 안도의 물결이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오,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유나를 안았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진 민지는 개업식 파티로 돌아갔다.
연설할 시간이 되자 그녀는 임시로 마련된 작은 무대에 올라 기대에 찬 얼굴들로 가득 찬 군중을 바라보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녀는 맑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새 사무실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혁신, 국제적 협력,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요. 민지는 연설을 하며 감사와 자부심에 물결을 느꼈다. 그녀는 배신, 실망, 도전을 겪었지만 더 강하게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래는? 그녀는 잔을 들며 말을 마쳤다. 밝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무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지는 자신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승민과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상관없이 그걸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회의 도시 부산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그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산 사무실 개설 이후 몇 달 동안 민지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회사의 국제적 확장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부산에서의 성공은 다른 유럽 시장으로의 문을 열었고 곧 대구, 파리, 심지어 인천에서도 기회가 생겼다. 민지는 끊임없이 여행하며 시간대를 넘나들며 계약을 협상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팀을 구성했다. 그것은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진진했다. 특히 바쁜 서울 사무실의 어느 아침, 민지는 부산 팀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보조인 하나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민지 씨, 이번 라인에 긴급 전화가 왔어요. 승민 씨예요. 민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승민은 그녀가 얼마나 바쁜지 알기에 업무 시간 중에는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화면 속 팀에게 말한 후 전화를 받았다. 승민, 무슨 일이야? 승민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민지, 무슨 일이 생겼어? 준회 관한 일이야. 민지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 남편의 이름이 언급되면 여전히 불편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비즈니스 잡지와 인터뷰를 했어. 너와 회사에 대해 심각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혼 당시 서류를 위조하고 자산을 숨겼다고. 민지는 눈을 감으며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드디어 준호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또다시 그녀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냈다. 알려줘서 고마워, 승민. 내가 처리할게.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준호의 혐의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회사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부산팀과의 화상회의를 빠르게 마치고 경영진과 법무팀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상황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준호가 우리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혐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걸 처리할 전략이 필요해, 지금 당장. 다음 몇 시간은 논의, 계획 수립, 변호사와 PR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이어지는 마라톤이었다. 민지는 지쳐 있었지만 준호의 행동이 그녀가 열심히 일해온 모든 것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실행 계획을 세웠다. 민지는 준호의 혐의를 반박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이혼 당시와 이후의 모든 행동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시할 예정이었다. 또한 그들은 준호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으며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전화가 울렸다. 엄마, 수진이었다. 안녕 엄마. 민지가 지친 목소리로 받았다. 오야야,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방금 뉴스를 봤어. 너 괜찮니?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너무 지쳤어. 그리고 화가 나. 준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내 삶을 괴롭히려고 돌아왔어. 미안해, 딸아.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아. 내가 그 바보 같은 계획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엄마 그만. 민지가 말을 끊었다. 우린 이미 그 얘기 했잖아. 엄마도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이제 준호의 행동은 오로지 그 자신의 책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진이 다시 말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내가 뭘 해줄까? 난 네 편이야, 민지야. 뭐든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민지는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모든 일이 있었지만 엄마의 지원이 있다는 건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 엄마. 그냥 여기 있어줘. 알겠지? 가끔은 그냥 친근한 목소리가 필요해. 그들은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다. 민지는 통화 후 조금 나아진 기분이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미디어의 폭풍을 맞이해야 했다. 그녀의 공개 성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지만 준호의 비난은 여전히 일부 집단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자신의 회복력에 놀라곤 했다. 준호가 그녀의 길에 놓으려는 모든 장애물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의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그녀를 지원하며 민지가 위기를 해결하는 동안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승민은 모든 단계에서 그녀 곁을 지키며 감정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몇 주간의 법정 및 미디어 전투 끝에 승리가 찾아왔다. 법원은 준호의 주장을 단호히 기각하고 민지와 그녀의 회사에 대해 더 이상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날 밤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민지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배신과 실망, 그리고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겪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서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승민의 메시지였다. 넌 정말 대단해. 내 승리를 축하할 날이 기다려진다. 사랑해.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사랑, 성공, 존경. 그녀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냈고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 미래를 바라보며 민지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도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배신을 승리로, 실망을 결의로 바꾼 민지 알베스였다. 세상은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기대되기만 했다. 준호에 대한 법적 승리는 민지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위협이 마침내 사라지자 그녀는 회사의 성장과 개인적인 삶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지의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계속했다. 부산에서의 성공 이후 새로운 사무소들이 대구, 인천, 광주에 문을 열었다. 각각의 새로운 지역은 고유의 도전과 기회를 가져왔고 민지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복잡함을 즐겼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지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몇 가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승민이었다. 좋은 아침 아름다운 아가씨.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다. 우리 여행 준비됐어? 민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 드물게 주말 여행을 계획했고 작은 해변 마을로 떠나기로 했다. 거의 다 됐어. 문서 몇 개만 마무리하면 돼. 아, 안 돼. 승민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는 일 안 하기로 했잖아. 약속했어. 알아. 민지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다. 내 말이 맞아. 10분 안에 나갈게. 여행은 민지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 도시의 소음과 확장 중인 회사의 끊임없는 요구에서 벗어나 그녀는 마침내 긴장을 풀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토요일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해변을 걷던 중 승민이 갑자기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있지.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네가 모든 도전을 맞이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를 더 사랑하게 됐어.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야. 민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다. 민지 알베스, 나와 결혼해줄 영광을 주겠니? 순간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빈 약속, 배신, 고통. 하지만 그녀는 승민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담긴 사랑과 진심을 보았을 때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응, 그녀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응, 너와 결혼할게.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팀과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지는 특히 감동받은 듯했다. 오, 얘야. 그녀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정말 기뻐. 승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지원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들은 관계를 재건하는데 긴 길을 걸어왔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는 결혼 준비와 회사의 끊임없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개인 생활도 경력만큼 우선시할 것이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민지는 사무실에 있다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변호사였다. 알벳 씨, 준호 존호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속이 울렁거렸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해외로 떠납니다. 당신을 상대로 한 그의 고소가 실패한 후 중요한 계약을 여러 건 잃었습니다. 해외로 이사해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소화했다. 한때 그녀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준호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민지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안도감과 약간의 슬픔, 그리고 주로 마무리되는 느낌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승민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 사랑해.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배신, 실망,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들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강해졌고 성장하는 회사, 진정한 사랑 그리고 밝은 미래를 앞두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민지는 결의에 찬 기운을 느꼈다. 준호와의 인생장은 마침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장을 쓸 때다. 사랑, 성공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장. 미소를 지으며 민지는 휴대폰을 들어 승민에게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기대돼. 그리고는 다시 일로 돌아가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된 채로. 결국 그녀는 민지 알벳이었다. 배신을 승리로 바꾸고 이제 한 걸음씩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된 여자였다. 결혼 준비와 끊임없이 성장하는 회사의 요구 사이에서 민지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깨닫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려고 결심했고 개인 생활도 경력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결혼 전날 밤 민지는 이사 상자들로 둘러싸인 아파트에 있었다. 그녀와 승민은 새로운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수진, 소오지는 그날 아침 일찍 도착하며 오래된 상자를 들고 왔다. 얘야, 네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걸 찾았어. 호기심이 생긴 민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린 시절의 사진, 카드,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상자 바닥에는 누렇게 변한 봉투가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를 발견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의 말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녀의 잠재력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엄마 민희가 속삭이며 수진을 안았습니다. 이걸 간직해줘서 고마워요. 수진은 자신의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네가 놀라운 일을 해낼 거라고 항상 알고 있었단다. 민희, 그리고 지금 너를 봐. 그날 밤 리허설 디너 자리에서 민희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승민, 그녀의 어머니, 가장 친한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경영진 팀원들까지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녀의 행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큰 날이 왔습니다. 민희는 일찍 일어나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배가 울렁거렸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며 그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바다를 내다보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민희가 통로를 걸어갈 때 그녀의 눈은 승민의 눈과 마주쳤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여 주례가 시작했습니다. 민희와 승민을 결혼으로 맺어주기 위해. 서로 서약을 나누는 동안 민희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민희 당신 승민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 모두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지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당신으로부터 배우며 사랑과 존중,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합니다. 승민도 똑같이 감동적인 말로 답하며 사랑과 충성, 무조건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선언되자 손님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민희의 마음속에 가득한 행복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리셉션 동안 민희는 승민과 춤을 추며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웃고 돌았습니다. 친구들과 어머니와도 춤을 추었고 심지어 충직한 디렉터인 유나와 민재도 어색하게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순간 민희는 잠시 물러나 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민이 손님들과 활발히 이야기하는 모습, 수진이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그녀의 팀이 춤추며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희는 깊은 평화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배신을 겪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극복하며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자와 함께 번창하는 경력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승민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 중이에요, 김알베스 부인? 민희는 미소를 지며 그에게 기댔습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대된다는 생각요. 승민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함께 맞이할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파티로 돌아갈 때 민희는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민이 곁에 있고 번창하는 회사 그리고 그녀 자신 안에서 발견한 힘 덕분에 그녀는 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며 파티 위에 황금빛을 뿌렸습니다. 민희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장의 끝과 새롭고 빛나는 무언가의 시작. 그녀는 조용히 축배를 들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성공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되어버린 강인하고 끈질긴 여성을 위해. 민지와 승민의 결혼식이 지난 지 1년이 되었다. 결혼 생활은 민지에게 새로운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글로벌 확장 중인 회사의 증가하는 요구와 개인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도 함께 가져왔다.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국제 임원들과 중요한 화상 회의가 있었고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긴급 이메일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인천에 있는 운영 디렉터로부터 온 것이었다. 알베트 킴 여사님,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아시아 경쟁사인 테크코레이아가 우리의 다음 출시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방금 출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략을 예측한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지는 속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테크코레이아는 공격적이고 자금이 풍부한 회사로 민지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한 이후로 그녀의 골칫거리가 되어왔다. 이번 움직임은 그녀의 팀이 몇 달 동안 계획해온 출시를 방해하기 위해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글로벌 임원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주변의 모니터에는 서울부터 부산, 대구부터 인천까지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지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지는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를 분석해 봅시다. 다음 몇 시간은 전략, 시장 분석, 그리고 집중적인 브레인스토밍의 연속이었다. 민지는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각 제안을 신중히 고려했다. 출시를 앞당기는 건 어떨까요? 재무 디렉터인 유나가 제안했다. 그들을 기습하여 예상보다 빨리 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 디렉터인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합니다. 제품이 완전히 준비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과 결합하면 어떨까요?
부산의 마케팅 책임자가 덧붙였다. 테크코레아가 복제할 수 없는 우리 제품의 독특한 특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듣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회사를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섰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렇습니다. 출시를 앞당기겠습니다. 하지만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요. 민재 제품이 완벽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이끌어주세요. 유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재배치해주세요. 그녀는 마케팅 팀을 향해 돌아섰다. 우리 제품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코레아 도술의 작은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혁신 기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줍시다. 팀은 민지의 명확함과 자신감에 힘입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민지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덧붙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합시다. 우리의 제품은 단지 기술적으로 더 나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위한 더 나은 제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테크코레아와 진정으로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그 후 며칠과 몇 주 동안 민지는 쉼 없이 일하며 다양한 시간대의 팀들을 조율하고 전략을 다듬으며 계획의 모든 측면이 완벽하게 실행되도록 했다. 스트레스는 엄청났고 민지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품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의심이 들 때마다 그녀는 이미 극복한 모든 역경을 떠올렸다. 배신을 승리로 바꾼 그 과정을 기억했다. 승민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 동안 그녀의 안식처였다. 매일 밤 민지가 집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는 항상 따뜻한 저녁 식사와 경청하는 귀, 그리고 격려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출시일이 다가왔다. 민지는 인천에 있었고 직접 새로운 제품을 세계에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 기자, 분석가, 업계 리더들로 가득 찬 방을 마주했을 때 놀라운 평온함을 느꼈다. 기대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녀는 맑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책임감 있게 만드는 미래입니다.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 손을 잡고 나가는 미래입니다.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민지는 방 안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펜이 노트북 위를 열심히 긁고 카메라가 쉼 없이 클릭했다. 그녀가 발표를 마쳤을 때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그 후 방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지치지만 기쁨에 넘친 민지는 유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보스, 믿기지 않을 거예요. 유나는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주가가 치솟았어요. 주문이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바꾼 것 같아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부심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는 도전을 정면으로 맞서고 승리했다. 호텔 창밖으로 인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민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조은호의 배신에서 글로벌 승리까지 그녀는 성장하고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글로벌 기업을 이끌고 훌륭한 남편과 결혼했으며 세상에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민지는 휴대폰을 들어 승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가 해냈어, 사랑아. 너와 축하할 날이 기다려진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미래는 밝았고 민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천에서의 성공적인 출시로부터 2년이 지났다. 민지의 회사는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으며 모든 대륙에 사무실을 두고 혁신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명성을 얻었다. 어느 가을 아침 민지는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고향인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의 시장이었다. 알벳 킴 씨, 시장의 목소리가 들뜬 듯했다. 우리 마을에서 기술과 기업가 정신,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조 연설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한 도시의 딸이 돌아와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큰 영광일 것입니다.
민지는 초대에 놀랐다. 고향에 돌아간 지 몇 년이 지났다. 그곳에 대한 그녀의 기억은 향수와 아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자란 곳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를 잃은 곳이기도 했다. 기쁘게 참석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대답했다. 세부 사항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감정적인 여정이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는 팀과 함께 연설뿐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준비했다. 그녀는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고 싶었다. 박람회 당일, 민지는 승민과 소규모 팀을 동반해 고향에 도착했다. 익숙한 거리들은 오래전 잊혀졌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다녔던 학교, 놀았던 공원, 자란 작은 집. 박람회는 도시 중심 광장에 마련되어 있었다. 지역 소기업들의 부스,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 그리고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지가 무대에 올라서자 젊고 열정적인 얼굴들로 가득 찬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 속에서 한때 꿈은 많았지만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막막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는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을 보니 얼마 전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먼 미래를 꿈꾸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민지는 자신의 여정을 공유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를 잃은 아픔, 그리고 사업을 일구기 위해 겪었던 도전들. 그녀는 배신과 실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회복력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계속했다. 저는 단지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제 회사가 이 도시의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장학금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을 기쁘게 발표합니다. 유망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흥분된 속삭임이 퍼졌다. 민지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빛나는 눈빛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녀는 덧붙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 혁신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꽃피고 지역적 및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민지는 몇몇 어른들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꿈을 찾아 떠났던 결단력 있는 소녀로 기억하고 있었다. 연설 후 민지는 젊은이들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아이디어와 열망을 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창의력과 열정의 놀라움을 느꼈다. 하루가 끝나고 지치지만 감동에 차서 민지는 승민과 함께 고향의 거리를 걸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란 작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있잖아. 민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랫동안 성공이란 이곳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야 진정한 성공은 돌아와 변화를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어. 승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 민지. 당신 아버지께서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운 민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큰 꿈을 꾸던 소녀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한 그녀. 그녀는 배신을 겪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비즈니스 세계를 정복했다. 그 순간 고향을 돕는 동안 그녀는 새로운 성취감을 느꼈다. 미소를 지으며 민희는 눈을 감고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대에 부풀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어디로 이끌리든 항상 뿌리를 굳건히 지키고 성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원은 완성되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새롭고 흥미로운 장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희가 고향을 방문한 후 몇 달 동안은 강렬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약속했던 혁신센터는 구식 창고를 최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현대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었다. 어느 봄 아침 민희는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프로젝트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검토하던 중 승민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민희 자기, 그의 목소리는 들뜬 듯했다.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와야 해. 중요한 소식이 있어.
궁금증과 약간의 걱정이 들며 민희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승민은 거실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작은 물건을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승민? 다 괜찮아? 민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승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물건을 건넸다. 그것은 임신 테스트기였다. 양성. 민희. 그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부모가 될 거야. 잠시 동안 민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와 승민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바쁜 일정과 업무의 요구로 인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우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오, 승민. 그녀는 마침내 말을 내뱉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건 정말 멋져. 그들은 서로를 안고 웃으며 울었다. 순수한 행복의 순간을 나누었다. 임신 소식이 가라앉은 후 며칠 동안 민희는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경력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비즈니스 세계를 정복하려고 결심한 여성이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직장 생활과 모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어느 조용한 오후, 민희는 어머니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수진의 기쁨의 비명은 너무 커서 민희는 귀에서 전화기를 떼어야 했다. 오, 내 딸아, 정말 멋진 소식이야. 기분이 어때? 행복해요. 민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금 두렵기도 해요. 생각할 게 많고 계획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얘야. 수진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나. 하지만 넌 정말 멋진 엄마가 될 거야, 민희. 넌 강하고 사랑스럽고 곁에 놀라운 파트너가 있잖아. 어머니의 말은 민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관계에 부침이 있었지만 그 순간 민희는 수진의 지원에 깊이 감사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의료 상담, 보육 계획, 그리고 아기 이름에 대한 논의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헌신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민지는 임신 소식을 경영진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직업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저는 그 가치를 아주 개인적으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임신했습니다. 순간적인 놀라움 뒤에 따뜻한 축하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의 미션에 덜 헌신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지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산 휴가를 떠날 때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를 우리의 리더십과 프로세스를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팀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추가적인 책임을 맡겠다고 자원했고 직장을 일하는 부모들에게 더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날 밤 승민과 함께 침대에 누워 아직 평평한 배 위에 손을 가볍게 얹은 민지는 그녀를 이 자리로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제 결혼, 제 자신에 대한 믿음, 거의 회사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함께 멋진 삶을 살고 있고 번창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이 작은 기적이 찾아오고 있어요. 승민은 그녀를 다정하게 키스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놀라운 여자예요. 민지, 우리 딸이나 아들은 당신을 엄마로 둔 것이 행운일 거예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사랑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배신을 겪고 겉보기에 극복할 수 없는 도전들을 이겨내고 더 강해져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모성, 잠이 그녀를 감싸며 민지는 깊은 평화감을 느꼈습니다. 미래는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빠르게 지나갔고 민지의 배는 그녀의 기대와 모성에 대한 불안과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도착을 준비하면서도
회사에서 활발히 활동하기로 결심했지만 이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바쁜 아침, 민지는 투자자들과 중요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강하게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씨? 한 투자자가 그녀의 방심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지가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기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나 봐요. 제가 말씀드리던 대로. 그녀의 놀라움에 투자자들은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중 한 명 나이든 여성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신한 CEO가 글로벌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지네요. 당신은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순간은 민지에게 그녀의 개인적인 여정이 더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 회사와 그 이상에서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촉진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부여와 극복의 이야기,